137편 조선의 플라즈마 건축물. 거의 뭐 수만 번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 뭐 지구는 한 바퀴 전체가 방구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두꺼운 얼음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또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그게 또 있어요.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그리고 그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제국 좀 남은 거 거기까지 합해가지고 또 그 안에 얼음막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막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압력을 받으면은 AC 교류 전류가 발생하는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지구 판때기 밑에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장과 전기를 합해서 도미 형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뱅글뱅글 돔이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별이 있고 뭐가 있고,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제 해와 달이 생성되고, 홀로그래픽이요. 그 해와 달로 인해서 뭐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다 끝났고, 진짜는 바깥에 있다는 거. 우리 돔 바깥에 있어요. 우리 지구 바깥에 있다고. 별이라든지 그런 거 전 진짜 지구 바깥에 있어요. 지구 자체가 전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됩니다. 이거 항상 보시고, 우린 돔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물질 세계 우주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음이었는데, 여기에 먼지와 같은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뺑뺑뺑 돌아가고, 영, 양, 영, 양, 영, 뭐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이제 그 자체가 우주가 된 건데, 뭐 뻥 터져, 뭐 빅뱅 이론이 아니고 뻥튀기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삼태극이 가장 잘 표현된 거고, 태극은 처음에 이제 이게 들어왔다, 이제 이런 거 하고, 또 지구에 있는 거 그거 보여드는 거고, 태극은 맨 처음에 있는 일이고, 그 다음이 삼태극이 맞습니다. 삼태극이고, 이런 거는 뭐 133편 보시면 되는 거고, 제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라는 남극이라고 불리우는 두꺼운 얼음막 근처, 남극은 따로 있지 않아요. 얼음막으로 그냥 얼음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얼어버린 거지, 남극은 없어요 원래. 돔이 둘러싸인 그 돔이 있는 그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위, 그게 남극이 된 거죠. 뺑 돌려 싼 거죠. 남극이 어떻게 따로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고구려는 북극은 있지 당연히. 고구려는 북극까지 다스렸고, 뭐 이 점을 아셔야 되고, 가야는 아프리카와 벵갈, 백제는 뭐 중동과 북아프리카, 뭐 유럽 일부분, 나중에 뭐 벵갈 동남아시아 일든지, 뭐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지 처음에 있다가 글로 간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벵갈하고 동남아시아는 백제가 나중인지 아니면 처음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쪽도 다스렸어요. 하여튼 간에 과거 5천년 이전의 초창기 조선의 시작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보실 수 있는데, 화하족은 태국 북부나 뭐 베트남 북부 뭐 이런 쪽에서 시작된 민족이고, 그 밑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이에요. 하여튼 그쪽에서 시작된 민족이고, 나중에 한쪽 되고, 그래갖고 조선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제일 첫 번째 진화, 차이나가 아니라 진화라고요. 취나라고 읽는 그 유럽도 많아요. 취나. 맞아, 취나가 맞지. 차이나는 아니지. 뭐 발음도 못해 얘네들은. 어떻게 된 게. 얘들이 얘기하는 차이니스는 조선인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영역을 뜻하고, 조선인과 조선 뭐 둘 다 똑같이 차이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하고 차이니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타타리가 됐잖아요. 타타리. 지금 러시아 전체가 타타리 아닙니까? 뭐 몽고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타타리, 몽고 일부분 타타리가 된 거 아니에요. 타타리. 거기가 전부 다 이제 두 번째 진화가 돼가지고 차이나가 돼가지고 조선에 병합되는 거 아닙니까? 요 화하족, 그러니까 한족하고 타타리하고 병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커졌으니까 조선이 전 세계를 다스린 거지, 그들이 없었으면은
조선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인민공화국 현재는요, 그렇게 됐죠. 거기도 원래 우리 땅이지. 원래는 화적은 조금이에요. 조그만한 거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원래 화적은 조그만 나라예요. 남방지방에 조금만, 나중에 남방지방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조그만 나라예요. 원래 거기를 그 힘과 그 북방의 힘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커지게 된 거고, 어차피 이제 훈족이 땅, 벵갈, 훈족 뭐 이런 게 다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형제국가, 거기 훈족은 아예 형제국가지. 형제국가. 그 힘을 바탕으로 전체가 된 거죠. 전 세계가 된 거지.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도운 거예요. 이거는 외국은 아는데 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이 역사를 이렇게 거짓말로 아냐. 다른 나라는 알고 있더라고. 오히려 이거를 유럽에서 알려줬어요. 응?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찾아서 나한테 줬다니까. 이거를.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핀족, 북유럽은 핀족의 땅이에요. 핀족. 유럽과 남부 유럽 전체가 이제 훈족이고, 중동 지역도 훈족이고, 훈족 전부 다 훈족이에요. 우리 형제 땅 거기는. 핀족은 좀 멀고. 하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타타리, 그러니까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훈족, 그러니까 중동, 남유럽 전부 다 그들을 서로 간에 막 흩어지려고 하는 놈들,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얘들이 나쁜 놈이야. 누가 우리 적이냐고? 이것들이 우리 적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을 걔네가 이제 우리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되겠고, 우리 힘으로, 원래가 우리였으니까 우리 힘으로 그들과 합해져야죠. 바로 위에 북한이 남입니까? 북한을 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욕하고, 러시아를 욕하고, 중동을 욕하고, 남유럽을 욕하고, 그러면은 그놈이 나쁜 놈이야. 누가 우리 적이냐고? 그놈이 바로 적이에요. 우리 적이에요. 그놈 잡아. 엉뚱한 놈 잡지 말고. 근데 거꾸로 러시아가 아니면은 뭐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쳐들어오려 한다. 그건 안 되지. 우리 쪽에서 그쪽을 같이 화합을 해야지. 당연한 거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막는 놈이 나쁜 놈이야. 그 놈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놈만.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많이 보죠? 그런 놈. 요새. 하도 많이 보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인지는 과거 얼마 전 역사 다 나오잖아요. 에? 옆나라 짝퉁 열도 일본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물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진짜 나쁜 놈인데, 자세히 찾아보세요. 아주 구역질 나는 역사니까. 로마는 신세계, 그러니까 뉴월드라는 뜻이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는 신세계, 뉴월드라는 뜻이에요. 뉴월드는 신세계잖아요. 신세계, 새로운 세계. 우리 조선의 신세계에 뉴월드라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었어요. 조선에도 뉴월드가 있었고, 뉴월드 오더가 있었고, 원월드 뜻이 있어요. 다 있었어요. 말 그대로 조선도. 근데 이 뜻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뜻이고, 세상을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이끌자는 뜻이에요. 뉴월드라는 게, 신세계라는 게. 우리 조선의 신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여하간에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질 문명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원 월드가 돼서 전 세계 인류는 더욱더 정신적으로 커 나가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 인류의 힘으로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자는 매우 숭고하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운동의 이름이 신세계 뉴 월드 오더입니다. 또 다른 말이 우리 조선에 있던 거예요. 원래가 바로 이런 운동을 조선의 선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운동을 이제 전파시키려고 말이에요. 인류를 각성시킨 거죠. 이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몸 쓰는 운동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세뇌된 선비들의 모습은 그 당시하고 좀 달라요. 조선의 선비들 중에 물론 정계나 각계각층의 정부기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서 과거 시험이란 어떤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매우 많았어요. 물론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선비들 중에 좀 더 깨어난 분들은 각기 자신들의 개성을 살려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강의도 하고, 혹자는 다양한 악기를 다루면서 강의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강의하며 다녔어요. 때로는 시와 글로서도 하고. 가끔 우리가 접하는 환상적인 게임이나 신비한 환상적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등에 나타나는 음유시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선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어쨌든 아주 숭수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뉴월드 오드나 신세계 원월드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저들 악마를 숭배하는 잡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겠죠. 순수한 것을 가장 더럽히는 거. 그래서 저들은 같은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서 아주 악의적인 행동을 하여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괴롭혀갖고 죽이는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과거 레무리아하고 아틀란티스 당시 자신들이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개발시켜가지고 두개골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때는요. 엄청나게 길었는데 물론 외계인들도 엄청나게 길어요. 두개골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 외계인들이 많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야인들은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그 두개골이 좀 길쭉하죠. 근데 당시 레무리아하고 아틀란티스나 외계인들과 다르게 두개골의 총 용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편두를 만든 거죠. 그냥 머리를 아기 때부터 천으로 감싸고 편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뇌의 총 용량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레무리아 제국의 짓기 후예들처럼 두개골이 길쭉하면서 뇌의 총 용량이 매우 큰 사람들도 현재도 있어요. 이들과 가야인은 좀 달라요. 그리고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두개골이 긴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미국, 별을 뜻하는 거죠. 미국이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나 각국의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붉은 머리카락에다가 두개골이 길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 역시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두개골이 일반 사람보다 길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보여드렸잖아요. 다만 다른 점은 이순신 장군님이 키가 3.5m였다는 건 전 빼놓고 이들 모두 비슷한 외모를 가졌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또는 각국의 지도자들은 머리카락이 붉은색에다가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길었는데 두개골이 길었는데 키는 그리 안 컸어요. 해봤자 2m겠지. 근데 이순신 장군님 키가 3.5m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 발가락 숫자가 5개인지 6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키가 3.5m인 붉은 머리의 거인들 그렇죠. 그 손가락 발가락이 6개죠. 그들은 그 거인들의 후손들이에요. 예. 하여튼 이 머리카락 붉고 두개골이 길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여하간에 이렇게 두개골이 길다랗게 생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들 모두 뇌 속의 송가체를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레무리아하고 아틀란티스가 두개골을 자꾸 길게 만든 거고, 외계인들도 두개골이 길고 가야인들도 총 용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어쨌든 편두를 만들어서라도 길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송과체 속에 있는 크리스탈의 움직임을 커지게 하는 겁니다. 송과체를 커지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커지게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크리스탈의 양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자, 요 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한번 뭐 설명해야 되나? 이거 아예 귀찮아 안 해. 크리스탈의 뇌 속에 있으면 하여튼 간에 외계와 통신이 가능해요. 외계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커져야지만 되지. 지금 우리는 너무 작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깔 모자를 많이 썼어요. 고깔은 현재 인류가 그냥 사용하면 매우 불편하고 자꾸 떨어지죠. 쓰면은요. 통 떨어질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전 사람들이 고깔 모자를 쓰게 되면 매우 편리했고 고깔 모자가 그들에게 맞는 거예요. 역시 가야인들도 고깔 모자를 많이 썼어요. 왜냐? 두개골은 길었지만 뇌의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고, 가야인은 뭐 총 용량이 달라지진 않았지만은 후손들은 다시 재창조됐기 때문에 두개골이 길다랗지 않기 때문에 가야인들은 뇌의 총 용량이 현재 인류와 비슷하지만은 뇌 속에 송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편두를 만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가치는 물질세계 우주의 다른 우주과의 소통이 가능한 곳이고 현생 인류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수준과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이 물질세계 우주 외 다른 우주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기억들을 전부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인간은 지금 우리는 로봇이에요. 로봇 속에 들어간 거지 우리 이 몸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거울에 보고 있는 나는 나가 아니라고. 이건 그냥 로봇의 모습이에요. 로봇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것에 그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냥 같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나로서 착각을 하는 거지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로봇이 로봇. 이런 이유로 인류를 계속 재창조를 할 때마다 유전자를 마구 빼요. 그래가지고 염색체와 호르몬도 마구 빼버리니까 아예 바보 멍청이에다가 능력은 되지만도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송가체가 거의 작아져 버리니까 사라지니까 외부하고 통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됐고, 그나마 코딱지보다 더 작아져 버려갖고 더 퇴화가 됐죠. 그런데도 또 나이가 13살 13세가 넘어가면 송가체에 칼슘이 가득 차버려요. 그래갖고 송가체 자체를 아예 사용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과거 재창조된 이후의 인류들이 일부러 아기 때부터 두개골을 일부러 청 같은 걸 감싸갖고 편두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점 꼭 아셔야 됩니다. 편두, 두개골이 긴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아주 오래전 우리 민족의 고구려 병사들의 갑옷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2000년 전이고, 뭐 굳이 말하자면 기원 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뭐 크리스트인가 하여튼 뭐. 그리고 500년에 기원 후 500년에 그 유럽의 병사들의 무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미 또 15세기인 1400년도에 조선은 방탄조끼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미 개발을 넘어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1400년도에는요. 이러한 것을 우리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않죠. 우리는 왜? 그냥 전부 저질이고 수준 떨어진 개거지라고 아주 세뇌를 시켜줘야 되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진을 일부러 저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세뇌시키기 위한 작업이고, 조선인들은 전부 가난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전부 거지라고, 그냥 거지야 우린 다. 이렇게 일부러 세뇌를 시키는 중이에요. 1900년도 초 당시 여인들을 일부러 가슴 또는 성기를 드러내도록 총칼을 들이내면서 찍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어요. 이미 밝혀졌다고요. 이미 가슴 또는 성기를 드러내도록 총칼을 들이미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찍어야지. 당신 같으면 안 할 거야?
그게 우리 삶이었다고? 이 쓰레기 새끼들 진짜. 그런 놈들은 다 찢어 죽여야 돼. 그 타탈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이 나쁜 놈 아주 적으로 막 만드는 놈들이 또 중동 남유럽 이런 데가 우리 적으로 만드는 애들이 걔네가 제일 나쁜 놈들이라니까. 물론 걔네들이 우리한테 슬금슬금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슬금슬금 이러는데 그런 놈들은 절대 안 되지.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하여튼 그놈이 우리 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다 질과 친척이고 형제 국가인데 오히려 우리를 망한 나라, 망하게 만든 자빠지게 만든 나라들, 유럽, 북유럽이라든지 어디냐 어디 미국, 아메리카, 영국 이게 우리 가장 친한 놈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그들 우리 조선을 망하게 만든 것들이에요. 그들은 걔네가 나쁜 놈이라고. 근데 걔네들 좋다고 말하는 놈들이 우리의 적이야. 우리의 적은 누구냐고?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중동, 남유럽 이런 애들이 우리 적이라고 얘기하는 놈. 인도, 이게 우리 적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동남아시아 마찬가지. 우리 적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놈들이 우리 적입니다. 야간에 갑자기 화가 나는데 지금 보신 사진은 아예 젖을 먹이다 말고 가슴 드러내도록 사진을 찍었던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 당시 시대 상황에 여인들이 가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지금 가슴을 드러내. 하여튼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이것을 믿고 자빠진 바보들이 너무 많죠. 응? 자,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누가 이러한 짓거리를 한 것인지 곧바로 알 수 있죠. 에? 과거 사람을 생매장 또는 칼로 목을 치는 등의 짓거리를 하는 일본군의 사진에는 항상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껴있었어요. 항상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껴있었다고. 거기에는 그 사진들 걔네들 배제시켰지만은 사진 조작에서. 자, 과거의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조작했던 사실도 엄청나게 나와요. 독일군이 유태인을 목을 매었다는 등 사진을 보게 되는데 매어 죽이는 거 막 몸에 달아 죽이고 막 그냥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런 거. 자, 자세히 보면은 똑같은 사진이 나중에 발견돼요. 근데 그 사진 또 틀려. 응? 유태인의 목을 매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에 찬장 같은 데다가 얻는 건데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사진 조작을 했어요. 사진 조작. 갖고 지금 현재 러시아, 소련이 그거 너무 많이 했어요. 미국하고. 근데 미국 거는 제일 많이 한다는 게 미국, 영국, 소련이죠. 근데 소련 많이 들켜갖고 미안하다고 사과문까지 했었는데 예전에 독일한테. 여간에 조작된 사진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제발. 이거 나중에 퉁퉁 붓고 저런 거는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우리 거지 돼갖고 저런 거고 먹고 사는 거 자체가 없는데 아예. 자, 이거 내 말 가짜라고? 당장 지금 경기도 용인 민속촌 가보세요. 조선이 현황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무슨 거짓 쇼나 하고 자빠졌어요. 전부 다 일당 맞고 거짓 다 거짓 짓거리 하고 있어요. 조선인들은 전부 거지였다고 세뇌시키는 작업이에요. 저게 전부 길거리 거지만 나와 있다고. 저게 조선이래. 자, 이런 이유는 뭡니까? 조선을 망하게 한 저 잡것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 잘한 짓거리. 너네 조선은 원래 저런 놈들이니까 내가 쳐 죽인 게 잘 된 거야 라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믿지 마세요. 여기 한반도나 이 근처 일대는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었고, 한반도는 여기 무덤가 아닙니까? 무덤가. 예전에 신들의 땅이고 제사 지내는 곳이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 이런 곳이지. 한반도가 나중에 이제 완전 구한말 돼가지고 여기 닭 찌그러져가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곳이 여기 한반도였고, 한반도가 지금 구한말이 똑같이 지금 현재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장 썩었던 그런 부패한 곳은 한반도였고, 조선은 여기가
일부분이었지. 여기는 조선도 아니고 고려의 땅이었고, 한반도는 가장 썩어 문드러진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요것은 아니지. 이것은 조선이 여기 다 찌그러졌더니 완전 국에 넣어져서 그런 거지. 하여튼 세뇌 작업입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그림들이 진정한 조선인들의 모습이고, 조선은 다민족 다연합국가였어요. 다민족 연합국가라고, 여러 민족이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조선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드렸고, 이런 조선의 아름답고 위대한 과학적 기반의 건축물들 전부 파괴되거나 아니면 유럽으로 옮겨버렸어요. 오늘날에는 과거의 아름다운 조선의 건축물 따위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거기에 원시인들이 사용하는 원시적 건축물을 지어버렸죠. 응?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가운데 그림은 우리 조선의 태극도잖아요. 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태극도를 기반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고, 양쪽 기둥은 양극과 음극으로 된 구성된 기둥을 그린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양옆의 그림들 또한 동일한 뜻이고, 이것을 가지고 뭐 프리메이슨이든 뭐든 뭐 이걸 활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태극도입니다. 과거 건축물들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건축물에서 큰 돌들을 빼낸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렇게 큰 돌덩어리로 건축물을 지었고, 고대에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그냥 돌을 레이저나 전기 등으로 잘라서 지었어요.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나중에는 과학기술 퇴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붉은 작은 벽돌 있잖아요. 빨간 벽돌. 그걸로 건축물을 지은 뒤에 돌덩어리를 바깥쪽에 장식용으로 다시 덧붙여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건축물 지은 후에 마지막으로 얇은 대리석을 건축물 바깥에 붙인 것,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그런 효과라고요. 그리고 화학약품이나 여러 가지 식물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돌을 녹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로 붉은 흙으로 된 돌이나, 또는 일반 돌이나, 일반 붉은 흙이나 여러 가지로 녹여서 시멘트처럼 사용할 뿐이에요. 그냥 보통 흙을 녹이지 많이 돌을 녹이지 않고 시멘트처럼 사용할 뿐이에요. 이런 방법은 잘 굳지를 않아요. 굳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레이저나 전기로 엄청나게 커다란 돌덩어리들을 잘라서 붙여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자기장을 이용해서 흙이나 돌을 녹여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간에 현재 없는 기술이냐? 아니에요. 현재 있습니다. 현재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이유는 포틀랜드 시멘트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받아 먹는 정치가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거기서 돈을 쳐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 시멘트 회사에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특히 지하도 같은 데 짓는데 시멘트를 부을 필요조차가 없어요. 왜 해, 그거를? 솔직히 그냥 레이저나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녹여갖고 단단하게 지하도를 지을 수 있어요. 현재도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장비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아주 세밀한 부분에는 시멘트가 필요하면은, 화학약품이 아니면은 천연적으로 여러 가지 식물의 즙을 이용해서, 식물에서 추출해서
돌이나 흙을 녹여서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왜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지 난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 짓거리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과거에는 전기가 없다고 사기를 치지만은 그렇잖아요. 속지 마세요. 모든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지구 전체에 떠도는 전기를 그냥 끌어다가 썼어요. 그것도 선이 없는 무선으로요. 보시는 그림처럼 과거 기둥들인 오벨리스크 같은 커다란 탑 있잖아요, 탑. 이런 건 거의 거의 전부가 그 자체가 전기로 인해서 빛을 내뿜어 가지고 발광을 했습니다. 빛을 내뿜었다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더 크고 강하게 만들면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 인공태양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인공태양 만드는 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전신주들은 있었어요. 하지만은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왜? 필요가 없으니까. 뭐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건축물 자체가 변압기 용도로 사용되게끔 만들어진 건축물도 많았어요. 물론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어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오히려 인체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그런 전기까지 내뿜어줬다고요. 인간은 전기로 말씀됐다 보는 전기의 흐름으로 모든 것이 모든 생체 육신은 바이오 육신, 바이오 바디 뭐라 그렇게 되나? 생체 육신들은 전기로 인해서 생체 육신이 아니더라도 모든 육체예요. 그 생체 육신이 아니더라도 모든 육체는 전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무병 장수편도 그 봐요. 거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전기의 흐름이 잘 활용이 돼야 무병장수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다 여기서 치유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이건 변압기고 우리가 발전기로 자꾸 착각하는데 약간 발전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변압이에요. 왜? 지구에 떠도는 모든 전기를 끌어다가 썼잖아요. 그 지구에 떠도는 전기는 뭐라고? AC 전기예요. 교류전기예요. 내 몸도 교류전기. 여러 가지 탑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타워. 그 중에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모양은 기본적인 건 다 등대 역할을 하죠. 빛을 비추죠. 이러한 모양은 과거 고대의 바벨탑이 유명하죠. 바벨탑이. 진짜 바벨탑은 그 꼭대기가 다른 차원에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다른 차원에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나중에 전부 파괴해버리고 위층 위에 부분을 날려버리니까 나중에 뭐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그냥 부서진 위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 다 부서졌지만 그래도 이 인류 창조자 집단들 외에 수많은 외계인들은 지구에 갇혀 지내는 죄수들인 지구인들이 외부하고 연결되는 것 자체를 극히 꺼렸기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슨 바벨탑이 무슨 죄를 지었어. 거기가 꼭대기가 다른 차원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위 꼭대기 날려버리고 버리니까 좀 제발 좀 연결해달라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나중에는 날려버리고 그래도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아예 부셔버린 거라고요.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공간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공간이에요. 다른 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자세히도 설명했으니까 다시 찾아보시고 여하간에 인류의 90% 이상은 0이 없어요. 0은 없어. 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나중에 또 이거 다 설명드렸잖아. 이거 짜증나. 이분들은 대부분들은 0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태어난 혼이라는 프로그램만 탑재된 인간들이에요. 90%는 그래요. 근데 그나마 0이 탑재된 인류들 중에 90%는 재생 불가 초학질 쓰레기 범죄자들이라고요. 나머지 10%만 수행을 쌓으러 온 존재, 예술가 또는 구제국에 다양한 반란군들이죠. 구제국에 다양한 반란군들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보입니다. 여하간에 구제국 지금 꺼졌어. 많이들. 신제국에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도 정신없어서 여기 지구를 돌볼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니까. 인간들끼리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왕따야. 아무도 안 도와줘. 어쨌든 그런데 어떠한 외계인들이 이러한 끔찍한 감옥에 처박혀진 범죄자들이 외계하고 소통하여 나오는 것을 환영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끔찍이 싫어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부셔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인구가 그러니까 아파트촌 엄청나게 큰 아파트촌이 있어요. 그래 좋아. 강남 초부자들, 응? 네, 강남의 초부자는 아니지. 솔직히 더 부자는 저 평창동이지만 여하간에 좀 진짜 잘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가운데 떡하니 교도소가 있어. 근데 그 교도소 사람들이 나오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거기에 어쩌다가 재수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 다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범죄자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 보시면 돼요. 현재 남아있는 과거의 건축물들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전부 지구의 전기를 그냥 무제한으로 가져다 쓴 거고 발전소라고 보기보다는 지구에 무제한으로 떠돌아다니는 AC 교류 전기를 끌어다가 다시 알맞게 배분하도록 하는 변전소가 맞겠죠. 변전소 역할을 하는 건축물들이 많았고 해당 전기들을 끌어다가 배분한 변전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육체와 마음이 고쳐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병원 역할까지 하는 최첨단 과학적인 건축물들이고 현재 지어진 모든 건축물들은 아예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냥 원시인들이 처박혀 사는 지저분한 쓰레기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은 이따위 건축물들 왜 만들어 진짜 짜증나냐 진짜. 여하간에 그래요.
지금 보시는 현대적 건축물은 특별한 용도예요. 이건요. 나중에 뭐 알게 되겠지만은 특별한 용도로 지어졌어요.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를 사용하도록 만든 건축물입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건 원래 지금 현재 있어요. 현대적 건축물이에요. 그냥 지금 만든 거예요. 현대적 현대적 건축물이에요. 과거에는 저렇게 오밤중이 대낮처럼 밝았어요. 밤중에도 밝았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들은 무제한으로 전기를 이용하여 그냥 저렇게 불을 켜뒀어요. 우리는 뭐 일반적인 가정집은 잠을 자야 되니까 불을 못 켜고 당연히 못 켜죠 당연히. 근데 저런 그 중앙 뭐 정부 건물 이런 거는 다 그냥 켜뒀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저렇게 지구에 떠다니는 무제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건축물들을 더욱 효과 높이고 음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연못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냥 연못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잉어 떠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음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음파를 더욱 더 멀리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맑은 소리 나요. 자, 우리가 저기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 봅시다. 엄청나게 소리가 좋아요. 저기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물은 더욱 진동을 일으키죠. 음파까지 이용한다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조선은 모든 존재, 저기 거인들이든 소인들이든 뭐 난장이든 아니면은 뭐 요정이든 인간이든 아니면 다른 존재건 파충류건 모든 존재들을 다 끌어서 안았어요. 그것이 우리 조선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중점적인 인간은 우리 현재 만들어진 인간이지만은 3.5m의 인간을 크기의 거인들을 배제를 안 해요. 그분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아요. 많이 깨달은 분들도 많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진 돌대가리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분들은 더욱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3.5m의 거인들을 꼭 그분들을 위해서 꼭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문이 겁나게 크죠. 네? 대문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건축물들은 문이 작아요. 그렇지만은 3.5m 인간들도 들어오라고 과거의 건축물들은 다 대문이 엄청 커요. 막 10m, 20m 이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사용하면 그런 문이 왜 필요해? 아니잖아요. 거인들도 다 끌어안았어요. 파충류도 끌어안았고 다른 모든 그 다른 짐승들과 합쳐진 인간들도 뭐 다른 존재들도 다 끌어안은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문은 모두 들어오라고 크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과거에 고층 빌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예, 엄청나게 많았고 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들은 더욱더 컸어요. 이거는 하나의 산이 돼버려요. 어쩔 때는 다 파괴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산 중에 물론 대부분들은 그 모양도 그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우리가 채구라고 남은 찌꺼기, 슬러지들을 모은 것들이 하나의 산이 된 것이 있고, 죽은 시체들이 돌이 돼가지고 산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 커다란 건축물들이 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요. 벽들도, 그러니까 성의 벽들, 성의 벽, 응? 이것들이 또 하나의 이상한 모양의 산이 된 것도 있고, 건축물들도 엄청나게 큰 것들이 절벽이나 산이 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인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수백 미터 거인들도 많아요. 이들을 위한 집들도 전부 산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산의 종류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체 더미들이 산이 된 것도 있고, 건축물들이 산이 된 것도 있고. 건축물들이 왜 어떻게 산이 되냐?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 뭐 사람이 조그만 인간인데. 아닙니다. 거인들을 위한 건축물들이 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 보시면 돼요. 고층 빌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봐요.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좀 제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봐요. 그냥. 하여튼 거인들을 위한 것은 아예 산이 돼버렸으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고, 저거는 인간들을 위한 도시예요. 저거는 그냥 우리 그 돌대가리 인간들, 벌레. 우리는 벌레야, 벌레. 거의 벌레가 된 거예요, 벌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능은 벌레. 그리고 능력은 개돼지도 안 돼.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하급이지. 어쨌든 그러게 돼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상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과거에 고층 빌딩 없으면 오산이고, 그렇게 몇몇 도시들은 도시의 외부하고 차단을 하는 투명한 반구 모양의 막으로 감쌌어요. 저 막은 뭔지를 모르겠지만 막이 있었어요. 저렇게 외부하고 차단을 해요. 저렇게. 하나의 커다란 성, 캐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도 몇몇 남아있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도 또 얘기하지만은 산은 죽은 시체 더미도 있고, 시체 더미가 뭐 잘린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식물들이 부서진 것도 있고 많아요. 식물 부서진 거 뭐 별의별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인들을 위한 건축물들이 부서지고 녹여지면 또 하나의 산이 됩니다. 그리 보시면 되고, 고층 빌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직도 있어요. 그대로 옛날 거. 근데 지금이 남아있는 거는 거의 다 부서지고 녹여버린 거기 때문에 아주 별 필요 없는 거, 아니 어쩌다 남긴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자동차 가솔린 엔진 부분의 부품인 스파크 플러그하고 비슷한 모양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죠. 예. 오른쪽 사진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무덤이 비석일 뿐이고요. 이게 펴졌다 접혀졌다 합니다. 저것은 가운데 모양이.
현재의 모터의 기본 필수품을 볼 수 있죠. 예, 모터의 기본 필수품이에요. 저게 없으면 안 되죠.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기본적인 모양은 비슷하죠. 자, 보시면은 과거에는 모터와 터빈을 돌려서 발전까지 하는 발전소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는 발전소 건물이 건축물들이 있다고요. 발전까지 한다고요. 지구에 끌어다 쓴 건 무슨 약하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은 전기를 필요하니까. 그러면 왜 그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뭐 알게 되겠죠. 그냥 알게 될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건축물 안에 천장에 걸려있는 샹들리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저런 모양으로 있을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쁜 아름다운 조형물이긴 하지만은 저런 모양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서 빨아들인 전기를 또 무선으로 빨아들여갖고 전기를 이용해서 전구를 켜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장치고, 그래서 모양도 저렇게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저기다 촛불 촛불을 올리고 그런 거는 영화에서나 보는 거고, 나중에 그냥 완전히 망가져갖고 그냥 우리 리셋해서 돌대가리 된 뒤에 촛불 하는 거지. 누가 저런 걸 촛불을 저기다가 초를 갖다 걸어요. 그럼 땅바닥에 촛농이 엄청 떨어졌기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촛농이 머리에 뚝뚝 떨어져 막 씨.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야간에 샹들리에 역시 건축물에서 빨아들인 전기를 또 무선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초과학적이며 인류애잖아요. 인류애로 가득 찬,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현재 만들어진 돌대가리 인류뿐만 아니라 거인들, 뭐 10m, 뭐 몇십 미터, 뭐 이런 거인들, 그리고 외계의 모든 뭐 곤충과 외계인, 파충류과 외계인 등 외계인들, 수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조선의 건축물입니다. 이런 인류애로 가득 찬 우리 조선의 건축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저 잡것들에 엉뚱하게 악의적으로 또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악의적으로 만들어요. 저거 항상 말했지만 아름다운 이름을
도용해서 악의적으로 만든 것이 가장 악마적인 행동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더욱 통제하고 가둬버려 갖고 노예로 만들기 위한 건축물들과 그 도시들을 이제 좀 볼 거예요. 자, 저러한 시기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별다른 거 없지만은 메트로폴리스는 구제국의 여러 행성들의 노예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들을 그대로 본딴 거예요. 구제국의 여러 행성들에서 노예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저런 건요. 저렇게 안 살아 아무도. 현재 건축물과 도시들 역시 구제국의 노예들을 위한 통제형 도시고, 이런 쓰레기 건축물이죠. 이건 완전히 쓰레기지. 구제국의 여러 행성들에 널리 퍼져 있는 도시와 건축물들 대부분은 해당 행성들의 노예들을 위한 거예요. 통제를 해가지고 노예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멋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은 피보나치 시퀀스,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그대로 옮긴 고대 건축물의 폐허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의 사진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과학적인 배열로 만들어진 폐허가 된 건축물의 잔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세계 우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는 크리스탈 시퀀스, 크리스탈 수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는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수열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피보나치 시퀀스를 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 이유는 우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고, 5단계 이하의 수준은 거의 대부분이 피보나치 시퀀스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택하도록 되어 있고, 초급 단계에서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초급에서 악의 세계는 진정한 악이 아니고 비슷하게 만든 세계라서 그들의 세계도 불안전해. 걔네들 세계도 불안전하다고. 그래서 기생충처럼 어디선가 힘을 빨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건데 이미 설명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겠는데 크게 보면요. 근데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계 존재들은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수요를 택한 존재들이 힘을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지들도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빨아먹고 살아야 될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생충이라니까. 그래서 저들은 항상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수요를 택한 존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엄청나게 노력 중이에요. 그래야 빨아먹고 사니까. 기생충이 숙주가 없으면 살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설명한테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거. 방금 B-29 폭격기 봤죠? 그 내부도 봤고 조종속도 보이고 기관총 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타이거 탱크도 봤죠.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술들은 1930년대 이미 독일에서 개발된 과학 문명 중에서도 위험하고 중요한 것은 모조리 빼버리고
별 필요도 없는 겨우 원시인들이나 사용할 것들만 세상에 나오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허락을 해준 거라고요. 다들 알다시피 메리카, 미국, 별을 뜻하는 거고, 미국의 그 B-29 폭격기는 원자 폭탄 투하로 유명해졌지만은 더더욱 놀라운 건 오토 타겟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오토 타겟. 폭격을 할 때나 머신건으로 적 비행기를 쏠 때 모두 적외선으로 적 비행기를 자동적으로 조준하여 발사했습니다. 이게 1943년도죠. 1943년도. 독일의 티거 탱크의 명성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은 더더욱 놀란 점은 당시 타겟에 노란색 점을 만들어서 포탄을 발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노란색 점은 적이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자동 조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죠. 근데 독일의 티거 탱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알려줘요. 딱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점이 있죠. 적이 움직임을 예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B-29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적외선으로 적 비행기를 자동 조준한다잖아요. 자동 조준해갖고 발사한댔죠. 그럼 티거 탱크는 자동 조준을 했는데 어떻게? 적외선이 있었겠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1943년도에 3년에 걸쳐갖고 1946년 2월 14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세뇌시킨 애니악이란 거 있었죠. 아주 커다란 저게 저게 컴퓨터였대 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1600년대와 1900년대 초 과학 문명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폰은 이미 1915년에 사용이 되었고 고대에서도 모바일 폰이나 랩탑,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 등을 사용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심지어 얼마나 영화 스타트rek에서도 얼마나 짜증났는지 돌대가리 인류들을 위해서 수차례 영화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1943년도에 오토 타겟팅을 하려면은 얼마나 컴퓨터가 대단하고 좋아야 됩니까? 그죠? 일반 컴퓨터로도 오토 타겟팅이 잘 안 되는데 오토 타겟팅을 하려면은 얼마나 절대 오차가 없어야 돼.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윈도우즈 같은 거 이런 쓸모없는 거 쓰지는 않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면서 오류가 없는 컴퓨터를 썼겠죠. 자, 티거 탱크나 B-29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애니악 정도 저렇게 커야 됩니까? 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토 타겟팅을 한다는데 엄청난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토 타겟팅하는 적외선 쏘고 그것이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이 적 비행기나 적 탱크가 어디로 움직일지 딱 간파해가지고 오토 타겟팅을 한대. 그 컴퓨터가 애니악보다 더 커야 되네. 애니악이면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면서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도 이러한 지경인데도 얼마나 짜증났으면 스타트rek에서도 그 영화에서도 알려줬겠어요. 근데 이런 지경인데도 우리 돌대가리가 된 인류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보고도 듣고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귀찮아 그냥 세뇌된 대로 노예로 살고 싶어가지고 가축으로 키워주고 싶어서 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부터는 수준을 높이는 때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지구인들 전체 평균 3단계에서 5단계로 2단계 한꺼번에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물론 수준이 높으신 분이 오신다고요. 뭐 하나님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쌀에 사는가 그거 예전에 휴거예요. 1999년에 그거 나왔잖아요. 내 쌀에 사는가 개사라 내 사는가. 아싸라비아가 더 좋아. 아싸라비아가 나는 아싸라비아가 더 좋네. 빨간 모자, 노란 모자, 하얀 모자, 거기다가 하나 이상한 놈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놈을 갖다 따라라든지 뭐 어떤 놈이 뭐 대통령 후보라든 전 세계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그거 계속 나왔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그것이 짜증나네. 프리메이슨 뭐 모양이 그 언제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집트 시대 때 그 보여줬잖아요. 그 이집트 시대에 나온 거 그거 프리메이슨 그 모양 그 M자 모양 그거 이집트 시대 했던 거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거 제가 몇 번 보여줬는데 그거 왜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지랄이야. 이거 왜 이게 뭐냐? 뭐 가축이요? 아이고 뭐 아싸라비아가 난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뭐 내 살아 계산한 거 뭐 그건 필요 없고 2000년 전부터 그 이지랄 떨고 있어요. 계속 그냥 아주 그냥 징그러워 그냥. 프리메이슨인가 뭔가 그게 뭐 옛날 사람 아니라고요? 아이 보여줬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거 그 모양 그거라고 2000년 이전부터 있었다니까 그런 애들이. 그거 왜 그래? 왜 안 믿어? 아 보여줘도 안 믿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 나이 때 돌대가리들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나도 돌대가리지만. 하여튼 이전에 이런 수준이 높아질 일은 20년 40년 이내에 완결될 거예요. 여기 합당하지 못한 존재들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냥 아까 위에 말했잖아요. 대부분 프로그램이라고. 아 이전에 알려줬잖아요. 초급에 알려줬다. 아 중급에 알려줬나 내가? 그러니까 일부러 자살하지 말라고. 더욱더 쓰레기 행성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던지 아니면요 뭐 지구나 다른 행성에서 만들어질 가상세계에서 그냥 프로그램에서 허우적 대급되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냥 가상세계 만들 거라고 하나 아니면은 그런 데로 가든지 뭐 더욱더 쓰레기 행성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아니면 없어지든지 셋 중에 하나겠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과학 문명은 고작 1900년대 초중반에 개발 완성되었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뭡니까? 저딴 공중에 떠다니는 날아다니는 보드나 아니면 공중에 떠다니는 자동차 정도만 허락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 안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은 정신적 수준이 많이 높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명이건 정신 문명이건 알면 뭐합니까? 우선 절대로 나쁜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알아야 제대로 알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나쁜 생각조차 하지도 마시라고요. 제발.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입도 틀어막고 있으면 안 돼요.